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탄생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인기가 매우 높죠. 또한 인플레이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라고 짧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인플레 게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인플레 게임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50년 만에 위기 오나 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는 주제로 1974년 오일 쇼크의 충격 비슷한 위기가 우려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가가 미쳤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찾아온다. 그럼 기업 비용이 오르고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에너지 대란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3분기 성장률이 4.9%에 그쳐가지고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내년까지 여파가 크다. 또 연일 유튜브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망령, 대공황, 쇼크 하다못해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그럼 반면에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 성장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의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즈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1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라는 것이라는 건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참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언론, 유튜버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stagnation, 경기 침체와 inflation, 물가 상승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전적 의미로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거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리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하는 걸로 나아가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으로 생산량, 수량, 수요량으로 둔다고 하면 Y축으로는 가격으로 두었을 때 이 그래프는 두 가지 곡선이 나옵니다. 즉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나타나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상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거꾸로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균형점이 발생하는데 결국 여기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이게 물가를 결정시키고 결국에는 이 시장 가격이 소득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균형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런 이제 그 소득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균형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균형점에서 물가는 상승하지만 소득도 증가하는 이러한 좀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럼 재난지원금 등으로 화폐가 증가하고 그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용이 증가해서 또 임금도 상승하는 그러면 다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재투자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공급의 비용이 상승을 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인데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상의 균형점에서 우리가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의 충격이 오면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공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나게 되고 이때 가격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로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의 비용, 이 원가의 상승 요인을 보자고 하면 최근에도 시멘트 값이 5.1% 상승했느니 철금 값이 77만 원에서 136만 원 올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 공급적인 충격을 네거티브 서플라이 쇼크, 부정적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공급에 충격이 오면 이런 재료 자체도 부족을 하게 되고 원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생산이 중단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투자나 이런 게 축소가 되면서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결국에 수요가 감소되는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다시 투자를 안 하고 또 축소시키고 또 고용이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되고 이런 경기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비용, 이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한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보통 대표적인 것이 원자재 가격, 이런 재료비의 상승이고요. 인건비, 최저임금 같은 게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서 또 공급에 충격을 줍니다. 생산 설비비가 올라간다든지 또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장 부지가 많이 올라서 공장 구입 비용이 많이 오른다든지 또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이 올라가서 이게 공급 측면의 5가지 요인으로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 공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 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악순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공급 충격이 길어진다고 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 인플레이션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통화 인플레이션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 타진을 한 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플레 게임의 장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이 꼭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투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